2.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고 상상력과 창조력을 발휘해서 1. 인류 용인 특례시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용인이 굉장히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장님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인터뷰 하신 거를 보면서 아마 인터뷰를 해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처음입니다. 그러시죠. 제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네. 건설 현장을 갔을 때 인터뷰한 내용이 한번 보시죠. 나왔는데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7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이제 언론사를 거쳐서 시장님이 되셨거든요. 국회의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네.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를 25년 하면서 국회를 많이 출입을 했던 사람이고 또 국회의원 활동도 했고 우리 용인 특례시 인구 110만의 이 대도시의 행정을 이제 맡은 상황인데요. 국회의원은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관련된 입법을 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용인 특례시의 경우는 국회의원보다 일이 훨씬 많고 바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용인 내는 인구 110만, 면적은 서울의 98% 이렇게 큰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하고 또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행정을 해나가고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보다 훨씬 바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상희를 세 글자로 삼행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고 상상력과 창조력을 발휘해서 1. 인류 용인 특례시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 인터뷰하면서 박수를 잘 안 치거든요. 감사합니다. 용인 미래 먹거리가 사실 반도체라고 특히 아주 용인은 정말 요즘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시장님의 역할이 진짜 더 중요해지겠죠? 예, 이 일을 이제 완수를 하는 어떤 기초 작업을 제가 좀 해야 되고요. 지금 상당히 긴 프로젝트입니다. 20년 동안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고 정부 발표는 이 국가산단의 이 착공 시기를 기존에 이제 한 7년 걸렸으면 5년 정도 안에 마무리해서 이제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좀 더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3년 정도의 모든 인허가 절차,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걸 다 끝내고 빨리 착공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네. 이 일을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관계 부서들하고 긴밀한 협의. 그래서 범정부 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우리 용인 특례시는 그 일원으로 들어가고 용인시 내에서는 제가 추진단장이 되고 부시장님 2명도 다 팀원이 되고 관련 이제 실국장들까지 해서 추진단이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 용인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제가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위원회도 만들어서 이미 회의를 하고 있고 또 특례시가 됨으로 인해서 신성장 전략국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성장 전략국 안에 반도체 1과 2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장 전략기획과 4차 산업융합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산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건과 조직은 이미 갖춘 상황입니다. 거기에 우리 기흥에 플랫폼 시티라고 경부고속도로 옆에 83만 평의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첨단 기업과 관련된 연구시설이 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L자형 반도체 벨트를 만들겠다 이제 한 것들이 이미 그 더욱더 두텁게 풍성하게 지금 이 벨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백암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상당히 그 학교가 오래 지어진 학교라서 면적이 큽니다. 거기에 반도체 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는 이제 공약을 했고요. 이 공모를 위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램 리서치를 비롯한 40여 개의 기업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용인에 신설이 될 때 그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해당 기업들이 채용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이미 다
만들었고요. 관내의 대학들 협약을 또 맺어서 반도체 관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일대를 좀 변모시킬 도시재생 네, 사업. 네. 또 국토부하고 이제 뭐 이야기들 하셔서 뭐 사업비도 한 652억이 네, 네, 투입됐네요. 네. 꽤 큰 돈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이죠. 우리 중앙시장과 그 주변 일대를 좀 혁신을 하고 시민의 사랑을 더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4년 동안 한 650억이 넘는 돈을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해서 정말 혁신적으로 좀 바꿀 생각입니다. 볼거리, 먹거리, 또 살거리가 좀 풍성한 이런 공간으로 스마트하게 좀 바꿀 생각이고요. 올해 용인 특례시 사업이랑 또 우리 전체는 어떻게 좀 진행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일단 특례시가 대한민국에 4곳이 있거든요. 인구 100만 이상이 되는데 광역시가 아닌 곳. 그 기초 단위의 이 시의 입장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일종의 특례를 적용을 해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약간의 권한이 주어진 건 맞습니다. 특례시가 됐기 때문에 국을 하나 더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 조직이 커진 거죠. 네. 1개국 4개과 네. 13개 팀을 만들었으니 네. 행정 조직이 커짐으로 인해서 행정 서비스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지만 특례시 입장에서는 권한을 더 가져와서 자율적으로 해야 할 게 많다. 특히 재정 권한 같은 경우는 거의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재정 권한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례시의 이 권한을 좀 포괄적으로 가져오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노력을 하고 있고 2월에 토론회까지 열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 울림이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례시답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울 때 어딘가는 굉장히 잘 하고 있었을 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희망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의 시정 비전을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고 했거든요.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좀 밝게 개척을 하겠다. 그것이 용인 르네상스가 될 거다. 반도체만 르네상스가 있는 게 아니고 기타 산업 분야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우리 용인의 문화생활 또 그 학부모님들의 교육 걱정 그다음 또 생활체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 또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이제 복지 분야 이런 것들이 다 한두 단계씩 향상이 돼야 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산단 유치한 거는 용인의 미래 나아가서 이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생각한 거였는데 중앙정부와 삼성전자에 이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용인 시민들께서는 내가 용인에 살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용인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서 정말 이렇게 마무리 말을 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